진로 선택 과목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고1, 2 학생들은 영상을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게 돼서 사실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학생들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들인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도 등급을 부여합니다.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성적 처리해가지고 학생부에 올리죠. 그런데 고1, 2 학생들부터는 고2 학생부터는 등급을 주지 않고 뭐 원점수 그리고 그 과목의 평균 점수 뭐 그리고 성취도별 비율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 등급이 없는 과목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렇게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도 뒷부분, 이 자료를 보면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이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대학마다의 결정사항이 다를 거기 때문에 조금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그 평가를 정성평가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더하거나 곱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들의 어떤 성격, 성질 같은 것들을 확인하며 학생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행평가,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장점 같은 것들을 잘 드러낼 필요도 있고, 뭐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의 역량을 잘 드러낼 필요도 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 평가할 때 입학사정관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실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떤 거냐? 진로 선택 과목과 지원 전공 혹은 계열 간의 관련성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내가 뭐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 뭐 인문 계열 관련 과목만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다지 장점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주의해서 볼 거는 이 지원 전공 혹은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전공과 관련된 어떤 적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는 자연계열 학생들이고요. 이 계열, 그러니까 뭐 인문계열인지 사회계열인지 뭐 상경계열인지 이런 어떤 계열과의 관련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인문계열 쪽에 조금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세특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서 전공 또는 학업 관련 관심과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하게도 등급이 이렇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일부 학생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과목을 뭐 조금 소홀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소홀히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좀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뭐 어떤 수행 평가 같은 것들 주제 선정할 때도 내가 희망하는 지원 전공 어떤 계열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훨씬 좀 대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특을 좀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입학사정관 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좀 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런 건데 덜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답변도 있는데요. 지원 전공 관련 전문교과 원 과목을 이수한 거는 좀 덜 중요하게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이수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역량을 적절히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이수한 것만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좀 좋게 평가하거나 혹은 뭐 나쁘게 평가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를 어떤 시범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어떤 시범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학교들이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있는데 시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를 개설한 비율이 91%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많이 낮아져서 62%만이 전문교과를 개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따라 가지고 그 전문 교과를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이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이 어떤 전문 교과를 듣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풍문들 때문에 사실은 좀 무분별하게 이런 전문 교과가 개설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이런 전문 교과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좀 굉장히 좀 소수의 학생일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개설해 두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실제 수업 내용은 약간 보통 교과와 가깝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지원 전공 관련된 전문교과 원 과목을 이수한 것 자체는 좀 덜 중요하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덜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희망하는 계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는 것들에 대한 답변의 내용, 그런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인데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하겠죠. 뭐 국어 과목, 그리고 영어 과목,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을 좀 듣는 것들이 좀 어떤 필요할 거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자연 계열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과목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다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인문계열, 그러니까 좀 문과, 문이과의 어떤 구분은 없어졌지만 문과 학생들은 이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두 가지 계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과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 그러니까 50% 미만인 과목, 아까 그 표에서 50% 미만인 과목들은 다 빼고 50% 이상인 과목 중에서 70% 높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과목을 좀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은 약간 그런 모집 단위들이죠. 뭐 어문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사학과 같은 학과들, 뭐 이런 학과들, 철학과 같은 학과들, 이런 학과들을 얘기하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상경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외교, 법학 뭐 이런 학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어문계열과 관련된 인문계열 학과들에서는 고전 읽기라든지 영미문학 읽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과목들은 이제 사회계열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죠. 반면에 사회계열에서는 경제수학이나 여행지리를 듣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의 계열에 따라 가지고 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과목 같은 것들이 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계열 학생들, 그러니까 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보면은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겹쳐요.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뭐 보시면 뭐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같은 거는 뭐 자연 계열이든 공학 계열이든 다 겹치죠. 융합과학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과 학생들이 물리 2, 화학 2, 생명 2, 뭐 지구과학 2 이 과목들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뭐 교육과정 편제상으로도 그 과목을 네 과목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학교들도 사실 많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계열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건축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어떤 과탐 과목보다는 물리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물리학이나 화학을 좀 듣는 것들이 나을 거고요. 뭐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듣는 것들이 좀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집 단위에 어울리는 교과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거는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뭐 교육부라든지 지방교육청 혹은 뭐 각 대학들이 사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었고요. 뭐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곳에 검색하시면 이런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사이트, 교육부가 만든 고교학점제 사이트를 통해서도 어떤 과목과 어떤
모집 단위가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진학닷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이런 어떤 진로 선택 과목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저희 진학닷컴 사이트 들어오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면모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고1, 2 서비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선배 학생들의 사례 같은 것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들도 내가 어떻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1, 2 학생들은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조금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 전형 나의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을 꾸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고3 학생들이 아닌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릴 테니까요. 또 저희 진학사 TV 채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